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오늘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유. 그래도 여러분의 열정 저 진짜 박수 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리 잘 하시고 또 주말에 통치구조 들어가실 분은 또 들어가시고 또 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뵈실 분은 뵈셔야 되니까 오늘 맞아 끝까지 절 따라오세요. 자, 정보공개 정부에 관한 문제 살펴볼게요. 표현의 자유의 알 권리 문제입니다. 자, 24년 해양 경위 공채 문제였고요.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법률이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처럼 기본적으로 뭐 정보공개법,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이런 것들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들어서는. 요즘에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 판례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여기서 나온 거고, 요거 표현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알 권리. 요 알 권리 안에는 표현의 자유에 요게 포함되어 있는데 알 권리에는 자유권적 성격의 알 권리와 성격과 그다음에 청구권적 성격의 이런 두 가지 성격이 들었죠. 자유권적 성격에서 나오는 게 수집 수령이에요. 수집 수령. 청구권적 성격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라는 알 권리예요. 자, 이 청구권적 성격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어떤 정보? 보관하고 있는 행정정보죠. 그러면 행정정보를 공개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언론사에 접근하겠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결국 언론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 사생활을 침해했다. 왜? 특종이다 해갖고 특종이다 해갖고 표현을 했거든요. 표현을 하는 순간 결국 이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인이 나중에 그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인정돼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가고요.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그 특종이다 해갖고 인터넷에 공개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인이 언론사에 접근하는 거. 이걸 어세스권, 접근. 말 그대로 영어 단어잖아요. 어세스권.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하는 대사인적 효력에서 나오는 거지. 이건 알 권리가 아니에요. 알 권리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 보고 정보 중 공개해서 가령 변호사 시험 왜 성적 공개 안 해요? 알 권리가 근거한 거죠. 알 권리죠, 알 권리. 알 권리는 사생활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모든 영역에서 다 포진되는 독자적 기본권. 여기는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요, 내 정보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데 그걸 잘못 갖고 있는 거야. 변경됐는데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가서 정정해달라고, 수정해달라고, 삭제해달라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은 뭐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난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야. 내놔라. 내 정보 바로 잡아라가 아니잖아. 이건 다른 거라고요. 따라서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가진 행정정보를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른 제3자께 들어가 있으면 3즉 37 제3자 즉시 통보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 그럼에도 공개가 되면 7일 내에 그래서 3즉 37 이렇게 나와야죠. 3일 내 비공개 요청하고 7일 내 이신청도 불복 여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죠.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판례를 좀 구별할 수 있나. 맨날 나오는 게 알 권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또 공개하지 않아서 위헌 결정 받고 나서 공개하는데 또 6개월만. 너무 짧다. 그래서 또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마찬가지예요. 회계 정보 3개월. 또 너무 짧다. 비공개. 그러니까 3개월 공개한 거 너무 짧다. 또 그것도 위헌 결정. 이런 건 좀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 오늘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판례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공공기관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사생활.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 그러면 대등한 기본권리 침해. 그러니까 조화점을 찾아라. 그래서 손해배상해라. 피해 발생하면 또 그 접근을 통해서 내 정보 공개한 거 빨리 지워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보도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역이 달라요. 결국은 충돌 문제고 여기는 알고 싶다 내놔라. 국민의 알 권리. 알겠죠? 얘는 표현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다음에 알 권리 정보공개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가 나왔잖아요. 비공개하도록 한 거 위헌 결정 받고 나서 또 공개한다는데 6개월 너무 짧다. 침해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을. 여기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러지 마세요. 이번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 관련 아동학대인자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자료를 신문이나 출판사. 이게 문제는 그 아동학대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동학대범은요.
대부분 누구냐면요. 시설의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 관리자들 또는 부모들, 양부모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 행위자를 특정해갖고 신문 이런 데 공개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아동에 대한 제 2차, 3차 피해가 또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거죠. 이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이 자식들은 맞아도 싸지. 그달이 아니라 아동 학대 행위 범의 대부분 특징은 대부분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 있거나 또는 시설의 어떤 그 시설 운영자나 또는 직원 관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근접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범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내용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실어버리면 피해 아동에 대한 제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 따라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 3번 회계에 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개월. 너무 짧다. 침해. 맞죠?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들을 폐기하도록 한 거. 분명히 기본 제한 맞아요. 근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절차를 다 두었기 때문에 폐기토록 한다 해도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이 판례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잘 보세요. 아동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2차 근접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출판이나 또는 신문에 만약에 방송을 해버리면 피해 아동을 금방 특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바 따라서 못하게 하는 거,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침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판례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잘 보시고요. 우리 주말에는 또 통치우자 하시죠.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헌법